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명절이니까 조금 쉬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19년도 5급 피셋 자료 해석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풀었던 10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뒤에 나올 5문제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요까지는 최대한 많이 푸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바로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8년 갑국 범죄 피의자 처리 현황이고 옳은 것 골라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목 그대로고 단임명이고 처리 결과, 기소 유형 이렇게 연도가 총 5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많은데요. 빈칸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필요할 때 계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각주 보면은 모든 범죄 피해자는 당해 연도에 처리된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없다는 말이고요. 자, 처리 결과는 기소와 불기소만 있고 기소 유형은 정식 재판 기소와 약식 재판 기소로만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소율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2015년 이후 처리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연도에는 기소 인원도 전년 대비 증가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5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소 인원이 증가하냐 보면은 증가했는데 여기는 감소했죠. 그래서 16년, 17년 넘어갈 때가 반레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년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8년의 기소 인원을 봐야 되겠죠. 근데 잘 보면은 기소 인원은 기소 유형의 합과 똑같아요. 왜냐면은 기소를 하면은 정식 재판 기소와 약식 재판 기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이게 두 개 더하면은 14년도 기소 인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부터 더하면은 1, 그리고 4가 될 거고요. 두 개 더하면은 2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하면 6, 3까지. 앞에서부터 빠르게 더하는 능력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일단 늘어났어요. 근데 기소율이라는 게 처리분의 기소잖아요. 근데 기소 인원 자체는 18년이 조금 많은데 분모인 처리는 18년이 엄청 많아요. 그랬을 때 기소율은 증가한 게 아니고 감소했구나 해가지고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불기소 인원은 18년보다 많냐라고 했는데 이번에서 연계된 그런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불기소 인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18년은 여기서 빼면 되니까 24,000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2017년이 많은 게 아니고 2018년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3번까지 틀렸고요. 그랬을 때 4번과 5번 남는데 이 정도 오면은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는 좀 더 풀기 쉬운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5번부터 볼게요. 처리 인원 중 정식과 약식 인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매년 50% 미만이냐 물었는데 이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면은 기소 비율이에요. 그냥 기소를 하면은 기소 유형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소 비율은 매년 50%가 안 된다는 거는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불기소 인원이 정식 재판 기소 인원 10배 이상이냐? 14년도에 요거 묻고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 있죠. 그랬을 때 두 개 빼면은 얘 나오고요. 두 개 빼면은 불기소 나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하면은 앞자리부터 하면 3, 3에서 1, 4 빼는 거니까 1, 9고요. 뒤에 하면은 4, 그 다음에 4, 9 이렇게 나오겠다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은 앞자리 1, 9 역시 나올 것 같고요. 뒤에는 05랑 39니까 3, 4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66이다 해가지고 10배 이상은 안 되죠. 왜냐면 10배 하면은 19660이니까요. 19449 했을 때 정식 재판의 10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5번인 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자, 처리는 처리 결과이고 이게 뭐다? 기소 더하기 불기소라는 거. 그리고 기소는 기소 유형이고 정식 더하기 약식이라는 거. 이까지는 문제에 각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힌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15년이나 17년 요런 것들이 이제 요걸 확인하는 힌트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1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풀어볼게요.
자, 연도별 의약품 국내 시장 현황과 세계 지역별 의약품 시장 규모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국내 시장 현황이고요. 이렇게 있구나.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적어놓는 게 안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 밑에가 출 이렇게 돼 있고요. 생산액 빼기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인데 일단은 이 표에 보면은 생 더하기 입 빼기 출로 바꾸는 게 좀 더 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 표 보면은 13, 14년이고요. 연도 다르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 뭐 이렇게 쭉 지역 있구나. 그다음 시장 규모랑 비중 있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보기 넘어와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년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냐 보면 되죠. 그럼 12년과 13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년, 13년 여기 있고요. 일단 수입은 감소했어요. 그렇죠. 생산액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액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전체는 일단은 전체 총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수입액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액이 차지한 비중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말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다 보니까 기억은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하나밖에 선지가 소거가 안 되죠. 그래서 2번 가볼게요. 니은번. 자, 18년에서 15년 동안 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냐?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자, 발레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8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쭉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포인트 발레가 될 만한 걸 찾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국내 시장 규모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거나 아니면 비슷한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비슷하거나 이런 애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둘 다 증가하는데 수출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약간 보이는 게 일단은 생산액이 감소한 애가 있어요. 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입액은 증가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0.11, 얘가 더하기 0.11이니까 생산액과 수입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액은 증가하죠. 즉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매년 증가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10년과 11년 사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니은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리을은 안 풀어도 자동으로 맞게 돼 있고 디귿만 확인하시면은 요 문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14년 전 세계 전체 시장 규모 유럽 차지한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즉 14년 유럽 있고 13년 유럽이 있는데 이쪽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일 미련하게 구하는 법은 요거예요. 비중 뭐야? 생 계산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력도 많이 소모하는 계산법이겠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숫자 간의 관계를 이용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거를 같은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얘네 두 개를 확인했거든요. 그랬을 때 요렇게 전년 대비 보면은 한 17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182에서 17 증가해야 비중이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야 비중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얘가 17일 때 얘는 20 정도. 근데 보면은 한 10 차이도 안 나요. 9 차이밖에 안 나죠. 9 차이. 9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는 22.3보다는 더 큰 비중이었다.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설명하면은 얘가 228.8이라면은 한 20 차이 정도는 나야 한 요 정도는 돼야 비중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요게 아니고 219.8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22.3보다는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게 맞겠죠. 그래가지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리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리을은 이제 비중이 비슷한 애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 아시아 이용했으니까 지금 기타 이용해 볼게요. 기타는 37.4에서 39.9로 갔는데 비중이 3.9로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기 더하기 몇 한 거예요? 2.5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2.5가 전년 대비해서 5% 이상인지만 보면 되는 건데 10%가 3.74죠. 그러면 2.5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5%보다는 크구나라는 거를 당연하게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뭐 6% 해도 6%보다도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번 넘어가 볼게요.
13번 14, 18년 각국 예산 및 세수 실적, 18년 세수 항목별 세수 실적이고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는 겁니다. 14, 18 각국 이렇게 연도 있고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8년만 있고요. 세수 항목별이에요. 그랬을 때 똑같이 있고 총 세수는 이렇게 있죠. 요게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요거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5가지가 있구나. 각주 보면은 미수납액은 징수 빼기 수납액 빼기 불납 결손액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빼고 하면은 미수납 이렇게 나온다. 이 정도는 스스로 확인 가능하시겠죠. 수납 비율은 예산분의 수납이다 까지 확인하면 되겠고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납액이 가장 큰 연도는 2018년이냐고 묻고 있어요. 기준이 2018년이 되겠고 그 18년 기준으로 다른 애들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납액은 징 빼기 수 빼기 불이니까 얘 빼기 이렇게 하시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빼주면은 얼마쯤 나올까요? 26,6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2018년의 미수납액이고요. 다른 애들 14년부터 17년까지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바로 위에 보면은 한 19만 8천 조금 넘겠죠? 그랬을 때 한 2만 3천 정도밖에 안 나오겠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2만 안 되죠. 2만 안 되고요. 여기도 뭐 11,000 정도 얼마 안 되고요. 여기도 한 1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년도가 미수납이 가장 크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납 비율을 볼게요. 가장 높은 연도 2014년에 물었는데 수납 비율은 예산분의 수납이다. 예산분의 수납이고 14년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175분의 180이니까 1보다 크죠. 기준으로 우리 뭐다? 1로 잡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보다 작죠? 1보다 작죠? 1보다 작죠? 1보다 크긴 한데 얘는 5천 차이 나는데 얘는 3천밖에 차이 안 나니까 14년도가 가장 수납 비율이 높구나 라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년도 내국세 미수납액 이제 세수 항목별이 나와요. 총 세수 미수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건 뭐예요? 총 세수 미수납액은 26,600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다시 빼가지고 어려운 95% 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5% 나머지가 이하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5% 얼마예요? 쉽죠? 1330 정도 되는 숫자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숫자는 되게 작습니다. 100 안 되고요. 여기 거의 100 되고요. 여기 100 안 되죠. 여기는 한 300 정도? 그럼 한 500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500은 5%보다 안 되는구나 확인했으면 95% 이상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숫자에 95% 하는 것보다 나머지가 5%안 되느냐 확인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쉬운 거 풀면 되는데요. 자, 4번 수납 비율. 어쨌든 나누기죠. 자, 18번, 요거 비교하는 거는 여기 더하기 빼기 같아요. 그럼 저는 18번을 해볼게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럼 10 먼저 빼주면 100이고 54 빼면 얼마예요? 46 나온다. 얘 46이고요. 교육세는 얼마예요? 아까 봤듯이 100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딱 100이네요. 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번이 뭐다?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보면요.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수납비율이 높냐고 물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1, 2, 8일분의 1400이죠.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더하기 119니까 110%까지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뭐 얼마 정도 꽤 높은 한 109%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나머지가 이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일단은 역시나 1을 기준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얘는 1 넘지만은 조금 넘죠. 한 10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뭐 얘도 1 넘긴 한데 얘도 뭐 105%도 안 돼. 101% 정도. 얘는 1 안 되고요. 1 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105%도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의 수납 비율이 가장 높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은 각국 맥주 소비량 및 매출액 현황이고 옳지 않은 것 구하라고 했습니다. 10년, 18년 국산 맥주 소비량, 수입 맥주 소비량, 국산, 수입. 밑에 위에 게 수입이다. 밑에가 국산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매출액 대비 브랜드별 맥주 매출액 비중 순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볼게요. 자, 갑국 맥주 소비량은 14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돼요. 자, 14년부터 증가 확인했죠. 자, 그리고 10년 각국 맥주 소비량 중 2% 미만이었던 수입 맥주 소비량 비중. 자, 10년도에는 2% 미만인지 보면 되는데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198 정도 되겠죠. 근데 2% 얼마예요? 한 3.8 정도 되겠죠. 근데 3.5라니까 2% 미만 확인했고요. 2018년에는 7% 이상이라고 보였는데 2018년 여기 있죠. 합치면은 한 220 정도 될 것 같고요. 7% 얼마예요? 14에 14니까 15.4. 근데 16.8이니까 7% 이상 확인해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년, 18년 각국의 수입 맥주 소비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역시 매년 커지고 있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4년에 전년 대비 증가량은 전년이 4.8이잖아요. 그랬을 때 4.7이죠. 차이는 1.2고요. 그럼 15년은 얼마예요? 5.9분의 1.3 되겠죠. 1.3. 그렇죠? 그럼 딱 봐도 이게 크지 않나요? 얘는 4분의 1이 안 되고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1보다 크죠? 4분의 1보다 크고 얘는 4분의 1보다 작고요. 그래가지고 역전됐기 때문에 디귿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설령 요거를 놓치셨더라도 이 16과 17 갈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2분의 몇이냐? 2.3이고요. 여기는 9.5분의 1.7에 0.5니까 2.2구나 해가지고 역시나 16년도가 크다. 여기서 역전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도 역전이 한번 일어나는구나 정도 발레를 가지고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까지 볼게요. 미음이랑요. 맥주 매출액 상위 10개 브랜드 중 수입 맥주 브랜드가 전체 매출액 차이한 비중은 18년도에 커졌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수입 보면은 수입 요만큼이고요. 수입 요만큼인데 계산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65. 그다음 3개 묶으면은 63이니까 128이 될 거고요. 12.8%가 자, 2017년도 탑 10의 수입 맥주고요. 여기 두 개 더하면 78이고요.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3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하면은 131, 즉 13.1이 돼가지고 18년도가 더 크구나 라고 해서 리을 확인했고요. 마지막 미음 보면은 전체 매출액에서 상위 5개 브랜드 차지한 비중이 17년에 비해 18년에 작아졌냐, 17년이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보면은 상위 5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다 더하는 것보다는 각각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 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크지만은 이렇게 크죠. 그러면은 얘의 영향력이 클 뿐더러 얘 얼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7년도가 더 크다라고 해서 리을과 미음까지 맞는 거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1년, 15년 신청 현황이고요. 단위 청구하고 10억 원. 근로장려금만, 자녀장려금만 모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장려금은 2개가 있고 중복 신청 없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년도만 있고요. 지역별로 쭉 있습니다. 와, 지역 많죠? 역시나 세 가지가 쭉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수는 11, 14년 동안 매년 증가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11, 14니까 15년도는 안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가구 수가 여기 있는데요. 다 더해서 큰 숫자로 비교하기보다는 개별로 저는 비교하는 게 더하기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증가했죠? 감소했는데 감소한 거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증가한 게 훨씬 크죠. 그랬을 때 11, 12년도는 증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증가했죠? 감소했죠? 증가했죠. 감소한 게 80인데 증가한 게 40이랑 70 정도니까 증가분이 더 커서 역시나 증가했다 보시면 되고요. 엄청 많이 증가했고 조금 감소했으니까 역시나 14년도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매년 증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장려금 총 신청 금액이 가장 큰 연도는 12년도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12년도는 692분의 1647입니다. 총 신청 금액을 보셔야 되니까 소개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연도는 분모 큰데 분자 작다, 분모 큰데 분자 작다, 분모 큰데 분자 작다,
분자도 작은데 분모는 더 많이 작다 해가지고 요게 1등이구나 해가지고 가장 큰 연도 12년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15년 자녀 장려금만 신청한 가구 중 경기 지역 가구가 차지한 비중은 20%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녀 장려금만 여기고요. 경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더해가지고 비교해야 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문제를 크게 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여기 있잖아요. 얘의 20%는 얼마다? 숫자 쉽죠? 요거 그러면은 223보다 훨씬 크니까 20% 이상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다? 4번 풀래, 5번 풀래 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풀고 싶으신가요? 그럼 저는 일단 4번 볼게요. 4번 보면은요. 둘 다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15년도 각 지역입니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쪽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요. 뭐다? 근로랑 근로 중에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랑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거의 1보다 큰데 얘는 1 안 되죠. 그렇죠. 얘도 거의 1인데 1 안 되고요. 얘는 1인데 1 안 되고요. 1인데 1 안 되고요. 이 정도 오면은 약간 느낌이 살짝 오셔야 돼요. 와, 여기 거의 다 1이구나. 1인데 1 안 되죠. 1 안 되죠. 1 안 되죠. 여기도 1 안 되고요. 자, 이쪽은 역시나 계속 1 즈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1이 안 되죠. 쭉쭉 하나씩 보는 것도 빠른 계산을 연습하는데 연습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계산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1인데 여기는 1 안 되죠. 그래가지고 큰 거 맞습니다. 자동으로 답은 또 5번이 되겠고요.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은 부산이 전국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되느냐. 근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근로만 더하기 모두 중의 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근로를 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부산이 있고 전국이 있죠. 부산 얼마예요? 부산 어디 있죠? 126 가구수 37 더하면 얼마? 163이구나. 이런 거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88이랑 35 더하면 1, 2 먼저 더해주면 100이고 100이랑 23 더하니까 123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전국은 좀 숫자가 크겠죠? 아무래도 전국 숫자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1695와 608 그럼 5 먼저 갖다 주면 1700이고 603 더하면 되겠죠. 2303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155에다가 599 더하니까 1 먼저 빼준다 생각하면 1154에 600이죠. 숫자를 마음대로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1754. 요거 둘 중에 누가 크냐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 딱 보이는 숫자들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거든요. 여기다 각각 분자 분모에 3씩 더한 거죠. 그랬을 때 앞에는 0.75잖아요. 그럼 0.75보다 조금 크구나. 요 정도까지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전국도 비슷하게 보면요. 2300 더하기 3이죠. 그렇죠? 근데 2300을 절반 해주면 1150이고요. 또 절반 해주면 얼마예요? 575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2300이 575 빼주면은 4분의 3 얼마 정도인지 나오겠죠. 이거 빠르게 해주면 일단 300부터 없애주면은 0이고요. 275겠죠. 그러면 얼마다? 1725다. 1725인데 뒤에 붙는 거 얼마? 27이구나. 얘는 4분의 3 0.75인데 얘가 훨씬 크니까 얘는 0.75보다 더 많이 크겠구나라고 해서 전국이 크네라고 해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1 비슷한 것과 1이 안 되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은 요 정도. 물론 더하기도 해야 됩니다. 각각 더하기 해야 되지만은 요 정도의 분수 비교로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계산한 법 4분의 3 기준으로 어느 게 더 큰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수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5문제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또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 빠르게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하면은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원하는 취업 꼭 다 달성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